저는 2013년도에 세종과학고를 입학을 하고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서 2012학년도에 이화여대 생명과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지금 프랑스 그랑제콜 상경기 그랑제콜 HEC 파리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갱년기 여성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이 없다는 점.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도 자기를 망가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어리시고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뚜렷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라는 게 정해진 잣대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잣대라는 게 없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줄 때 틀에 맞춰서 평가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정말 360도로 넓어진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제가 옆에 있는 이 박하연 학생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위권 학생들도 있고 분명히 하위권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 투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 열심히 어떤 분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이면 당장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결국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서 굉장히 좀 빛을 발한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영재TV 양쌤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뭐 인터뷰하기 전에 벌써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인터뷰를 할 것을 어머님들 또 학생들에게 약속드리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과학고를 또 졸업하시고 자기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서 프랑스에서 본인의 또 길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당찬 여학생이죠. 옆에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해 드릴까요? 전 이제 학생이 아닌데요. 학생이 아니고 이제 사회인, 사회인인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2010학년도에 세종과학고를 입학을 하고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서 2012학년도에 이화여대 생명과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지금 프랑스 그랑제콜 상경기 그랑제콜 HEC 파리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갱년기 여성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한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뒤에 다 물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 2008년도, 9년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던 또 학생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좀 많이 봐왔어요.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어떤 성장 과정을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제가 조언도 많이 하고 또 뭔가 갈구기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갈군다는 말은 갈군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좀 뭐라 할까요? 예, 악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잘 되라고 좀 옆에서 듣는 사람이 많이 결정이 좀 하는 거 아닐까요? 인프로지를 좀 많이 해줬던 사람으로서 이제 질문할 게 좀 많은데요. 일단 학교 다닐 때 좀 고민이 많으셨죠. 원래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은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어떤 고민을 좀 주로 했을까요? 사실 중학교 때는 다들 그렇듯이 뭔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서 일단 과학고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과학고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와 잘하는 분야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저는 생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양속생과도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니까 나머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중요했던 물리라든지 화학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좀 확실히 굉장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으로서 뭔가 자부심이 있었고 근데 과학고에 가서 좋아하는 거는 잘하지만 나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난 저렇지 못할까 그런 열등감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화여대에 굉장히 잘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글로벌한 사람이 항상 되고 싶었고 그런 세계를 저한테 열어주는 학교를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너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긴 하시겠지만 너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 학생이 중학교 때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재고가 전국에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과고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과고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치열했던 시절인데, 과고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사실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학교 가서는 본인이 좀 잘하는 것만 했다라는 문제점이 좀 네. 노출됐던 학생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하나라도 잘하고 거기에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게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때요? 이제 또 학교 다니면 또 진로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진로 걱정을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되게 늦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생명과학과를 들어가는 분들이시라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석사, 박사, 포닥까지 하는 게 굉장히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전공을 살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렇죠. 점이 네. 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줄 알고 랩실 인턴을 2학년 때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되게 관심 있었던 동물 생리학 분야에서 랩실 인턴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제가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부처럼 아니면 랩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계속 거기 주말 출근까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더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연구자로 살려는 마음이 그때 사실 조금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생물학자의 삶과 제가 실제로 했던 생물학자의 삶이 좀 많이 달라서 저는 그때 사실 많이 놀랐고 그 이후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물을 했었는데 이제 그쪽 길이 뭔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6년, 7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로 고민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론 생물하고 실험 생물하고 완전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환상을 이제 깨버리는 게.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보통 이제 본인이 상상하던 직업군과 실제로 그 필드에 가서 뛰어본 직업군은 진짜 많은 면이 사실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뭐 의사도 그렇고 뭐 전문 분야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진짜 느껴보고 정말 정해야지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좀 정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박하연 이 사회인께서는 지금 학생으로 하세요. 박하연 학생께서는 현재는 이제 그렇게 느꼈다, 그죠?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그럼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지. 그게 네.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요. 네,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을 제가 네. 밝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전공을 틀었잖아요. 네, 그렇죠. 생명과학, 즉 20 학도의 길에서 이제 문과 쪽으로 다시 길을 틀게 네. 됐는데 대학원을 이제 프랑스로 갔단 말이죠. 그죠? 네. 프랑스 대학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간 프랑스 대학원은 HC8이라고 하는 상경계 그랑제골 경영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부로는 입학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기본적인 루트로 입학을 한다면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에도 바칼로레아라는 수능 같은 그런 패스, 논패스 시험이 있거든요. 대신 수능이랑 차이점은 1등급, 9등급까지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페논페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성적에 따라서 또 상위 학생들은 프레파라는 그랑제골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랑제골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해야 이제 그랑제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들어갔고요. 대신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시험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MBA 필요한 GMAT이라는 시험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네. 일단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학 준비 시험도 좀 쳤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학부 때 성적이 좋았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부 때 성적이 좋았었나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저 사실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요.
아, 그러니까 대학원을 갈 수 있었군요. 그럼요. 재수강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재수강 안 한 건 대단하죠. 저는 뭐 재수강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본인은 거의 뭐 삶의 전체를 거의 한 20대 중반까지는 이공 계열인데, 네. 갑자기 전공을 틀었어요. 네. 그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엄청나게 고민이 네네. 많았죠. 그 고민의 결과로서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저도 한국에서 뭔가 취업 시장을 이제 대학원을 안 가니까 취업 시장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문을 많이 두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뭔가 행복하지 않았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경영 지식이 좀 필수라기보다는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영 지식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지식이거든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지식이라서 저는 저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경계 진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아직 상경계 지식이 전혀 전무했으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대신 그래도 석사 학위를 주는 그런 그랑제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랑제콜 1년에 몇 명이나 뽑나요? 그 정도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많지는 않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입학은 좀 어려운 학교죠? 입학 굉장히 어렵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제가 지원했던 HC는 프랑스 내에서 제일 좋은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경영경제?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서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전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게 또 울산 학교를 들어가고 참 대견스럽긴 한데요. 본인의 전공은 뭐죠? 본인의 전공이면? 이게 제가 했던 거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전 생명과학을 오래 했다 보니까 경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영, 경제 지식, 회계나 재무 같은 것들을 1년 동안 되게 빡세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중간에는 갭이어라고 1년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저는 그걸 했는데 사실 사실 그 전에 일을 해왔던 친구들은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갭이어가 있고요. 2학년 때는 저는 창업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그 2학년 때 전공 정할 때까지도 진로를 아직 사실 잘 못 정해서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 뭔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거, 나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거, 지금 배워두면 언제든지 뭔가 40대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공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업을 졸업하자마자 하게 되었어요. 스타트업 전공이면은 뭐 거기에 대한 학문 분야가 있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좀 새로 생긴 분야다 보니까 학문 분야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얇기는 해요. 근데 대신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거를 배우고요. 되게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나에게 지금 스타트업을 여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식.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거, 어떤 스타트업을 열 때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 때 나에게 너무 정말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방법론을 주로 배우고요. 시험이 없고 대신 저희 시험은 그 벤처 투자자들 앞에서 저희 스타트업을 피치를 해서 발표를 해서 얼마나 그 투자 가능성을 높이느냐 그게 저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재무죠, 재무. 투자해야지. 투자자들 앞을 끌어와야지. 결국은 스타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중요하기는 네, 하니까요.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돈을 잘 달라고 하는지가 이제 성적이 다른 것도 많이 배워요, 선생님. 그렇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이 없다는 점.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네, 그럼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 있는 또 분야이기도 하니까.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랑제골 진학을 했어요. 네. 프랑스 사회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학문을,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듣는 건 대부분 영어로. 네, 1학년 때 네. 수업은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되었고, 대신 2학년 때는 그 창업 전공이 굉장히 프랑스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1년에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학과에 들어갔는데, 100명 이상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프랑스어 공부를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영어 말고도 또 프랑스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그 프랑스 사회에 좀 더 잘 안정적으로 그렇겠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창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프랑스 현지 내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거라면 프랑스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프랑스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랑제골엔 프랑스 사람도 많이 있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6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맞네요. 나머지는 아마 40% 글로벌하게 이제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제 경험상 얘기였던 것 같고 정확히 퍼센티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프랑스인이 꽤 많다 정도? 네, 꽤 많고 대신 국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뭐 독일, 인도, 유럽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인도나 미국이나 저희 아시아권에서도 조금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좀 토론을 좋아하고 네, 정말 좋아요. 정말 말을 뭐 하루 종일 한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네. 그런 곳에서 정말 그분들과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대화하려면 네. 프랑스어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저도 20살 넘어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운 케이스라 굉장히 그런 경우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어쨌든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화에 끼질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친구 사이의 대화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는 것든 지금 저는 창업을 한 케이스니까 창업을 할 때도 제 공동 창업자들과 모든 다 토론을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의견을 그렇게 피력하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프랑스에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지 한 5년 되잖아요. 6년 됐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언어는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셨나요? 네, 그럼요. 지금은 극복을 했지만 당연히 원어민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신 지금 일은 저는 100% 거의 100% 95% 정도 프랑스어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는 한 영어로 다른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 자칫 잘못하면 좀 한국말도 까먹을 수 있겠네요, 가서. 저는 한국어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3개 국어를 거의 동시에. 네, 그럼요. 참 그 언어적 감각이 있었나 봐요. 외고를 갈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원고를 가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과거 가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과학고를 또 갔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지금 헬스케어 쪽을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 외고를 갔다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생물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저를 만난 게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래요? 좋습니다. 프랑스하고 한국은 좀 문화적 격차 많이 크잖아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실 살려면 또 못 살 거는 아니지만 네. 한국에 살았더라면 없었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해서 사실 저는 지금 5년 차가 됐으니까 꽤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언어적인 문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를 조금 하기 시작하면 또 비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자 문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그 나라에서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정말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이 된 케이스고 지금은 뭔가 굉장히 늦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공동 창업자들이 둘 다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가족들보다 훨씬 대화를 그 친구들이랑 많이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적 차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게 미덕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겸손해서
겸손하면 프리라이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약간 말을 거의 끊어서라도, 왜냐면 말을 그 친구들이 멈추지 않거든요.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을 거의 끊어서라도 되게 무례하긴 한데, 저도 되게 끊으면서 불편한데 저 의견을 피력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있다는 걸 까먹지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적응을 하려고 많이, 아직도 계속 노력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프랑스인들이 정말 말 끊는 건 정말 거의 선수라고 하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네. 무조건 뭐 일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잘라서 하는 편이라고 제가 자기 들었는데 의견이 없으면 네, 많이 묻히죠. 정말 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그 서울대 졸업하면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 뭐 학사 그리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나오면 이제 좀 인정을 해주고 약간 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있나요? 엄청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프랑스 사회에서는 되게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랑제꼴을 제외하고 그랑제꼴과 나머지인가요? 그랑제꼴과 나머지?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말씀하면 네네, 제가 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뭐 서울대와 나머지인 것처럼 한국이? 그랑제꼴을 굉장히 많이 대우를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프랑스 처음 갔을 때는 언어도 그닥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 신분이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랑제꼴을 다닌다, HC8을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은 학교 다니는구나. 약간 이렇게 되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그냥 일반 외국인이 아닌 정말 프랑스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외국인으로 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프랑스 사회에 만약에 정말 정착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랑제꼴을 다닌다고 해서 그 취업이나 창업이 이렇게 보장되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랑제꼴을 나오면 어느 정도 그랑제꼴을 나오고 프랑스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어라는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증명해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랑제꼴을 이제 졸업했다는 게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다. 네. 하나의 증명이지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능력들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건 뭐 필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이죠. 네, 창업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오메나 네.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메나 헬스케어에 많이 다운받아서 근데 프랑스어로만 지원되어 있어서 한국에도 런칭을, 글로벌 런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를 다시 받고 있고 지금 창업한 지는 2년 정도가 되었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그 창업 전공에서 만난 친구들 2명이랑 같이 3명이서 이렇게 공동 창업을 했어요. 그 지금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고 힘들지만 지금 갱년기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이런 금기시되어 있는 잘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지의 분야 그리고 여성 건강에 되게 기여한다는 그런 보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력 모델은 앱을 통한 구독 모델이고요. 다른 그 프로덕트, 다른 제품들을 판다던가 하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덕 좀 보게 글로벌하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무시할 거예요, 저 잘 되면. 아니요. 좀 무시하지 마시고 저 좀 가서 채용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 말이 스타트업이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거니까 경험도 자본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오직 열정 하나만으로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덤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랑제꼴 졸업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프랑스 사회 적응하면 사실 스카우트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오지 않아요? 사실 그랑제꼴 졸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카우트 J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저는 프랑스어로도 굉장히 잘했고 그랑제꼴에서도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쪽 길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제 주체적인 경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 거라는 그런 소중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더 많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제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스타트업을 사실 선택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약간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스타트업에선 제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문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력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본인의 창업자 정신이 내 그럼요. 것을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앱을 통한 이제 자기의 어떤 실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난관은 좀 많이 있겠죠. 예. 엄청 많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말 정말 쉽지 많아요. 않죠. 네. 네.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정말 편하겠다. 약간. 네. 뭐 항상 누구나 그렇죠.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좀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려면, 사실 우리 과거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네. 들어보니까. 네. 창업을 할 때 이제 꼭, 이 스타트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고나 영재고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똑똑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커리큘럼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주도성을 저는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를 파고들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저는 지금 갱년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내가 어떤 문제를 파고 들었을 때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은 사실 정말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무슨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계시면 그 아이디어를 정말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최소 1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 창업할 때 그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천이긴 한데요. 네, 그럼요. 네. 그 갱년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실천이 진짜 그 스타트업에서는 엑세큐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개념. 네,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딱 이제 이미 다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네, 끈기도 물론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한데, 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이런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스타트업에서 꼭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사업에 어떤 뭔가 리밋이 올 때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해나가면서 네, 사업에 어떤 한계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럴 때 중요한 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사실 저는 요새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멘토분이라든지 상사분이라든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제일 상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스타트업 내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간 외부 전문가들을 좀 찾아서 연락을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인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인맥이 필요하기도 한데 자기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보여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외부 약간 저한테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외부 소스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좀 끈기랑 좀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럼요. 계속 파고들어야 하니까. 파고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네, 계속 파고들어야 그렇죠. 하니까. 사업은 해결이 안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고 해결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참 멋진 학생이에요.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 담당하고 있죠? 저는 CPO라고 하는데 이게 Chief Product Officer라고
최고 제품 책임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제품 개발을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앱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앱 개발을 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게 있고 그 개발자가 지금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서 중간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런 신제품을 런칭을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제가 분석해서 이쪽 분야로 더 런칭을 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분야로 바꿔야겠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래요. 올해 나이가 좀 어떻게 되죠? 한국 나이로 말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한국 만 나이로. 나이로 해야 한국 되나요? 나이로. 만으로 할게요. 저는 외국 만으로 하지 살겠으니까. 마시고 한국 나이로 네, 하시죠. 만으로 지금 28살입니다. 30살이라는 거죠. 30살. 참 이 젊은 한국 나이 없어졌다면서요. 저 어. 기사도 봤어요. 젊은 친구인데 네. 이렇게 좀 자기 그 갈 길을 가는 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물론 좀 걱정 반스러운 쳐다보긴 했어요. 걱정 반이 아니라 걱정 99%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무리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그래도 이제 응원을 해줬죠. 할 수 있는 건 해봐라. 정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길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성적과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참 다르잖아요, 그죠? 참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항상 연결할 수 있는 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때 생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쪽으로 저는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헬스케어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방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좀 제가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도 자기를 망가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시고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뚜렷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라는 게 정해진 잣대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잣대라는 게 없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줄때 또 틀에 맞춰서 평가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정말 360도로 넓어진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진로가 정말 명확히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쪽으로 정말 인턴을 하시든지 뭔가 실질적인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듯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해봤을 때 정말 제가 느꼈던 점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좋아하는 거 찾기는 힘든데 싫어하는 거 제끼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를 빨리 찾으시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빨리 하나씩 제껴가시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해왔던 거여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지만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에 뭔가 이유가 특별히 없으시다면 이때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다면 내 사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굉장히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되고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네. 또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렇지만 초조해요. 그런 학생들 초조한데 네. 그런 학생들에게 좀 인생 선배로서 먼저 가본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너무 초조한 건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지금 관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뭔가 버티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버티면서 내가 죄송해요. 그 버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리밋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만큼 나는 이만큼까지 했다. 나는 이만큼까지 했다. 그 리밋을 좀 더 높여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리밋을 이때 높여놓으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높여놓으면 나중에 더 힘든 시련이 왔을 때에도 이 리밋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부를 성적이 안 나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의 캐파를 넓히기 위해서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계속 올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옆에 있는 이 박하연 학생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위권 학생들도 있고 분명히 하위권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 초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 열심히 뭔가 어떤 분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이면 당장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서 굉장히 좀 빛을 발한다.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꿈을 꿀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제가 네. 아니고요. 저도 대학교 때 전공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사실은. 생화학 전공. 생화학 전공을 했는데 저는 화학을 원래 가려고 하다가 생물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상 화학이 좋아서 화학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학이 싫어지고 생물 쪽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생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원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부 때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길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들이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다. 잘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 길에서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이 박하연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이제 글로벌 리더 경영인으로서 이제 나중에 20, 30년 후에 아주 큰 회사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네. 또 한번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죠. 30년 정말요? 후가 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좋은 곳에서 안 올 것 같은데? 좋은 곳에서 아니면 제가 이제 뭐 비행기 보내주면 가서 또 인터뷰를 한번 하고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당시 되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인터뷰 마치고요.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채널을 이렇게 좀 이런 멘트를 할 줄 몰랐네요. 많은 이제 유튜브를 짓다니까 이벤트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쭉 눌러주시고 네. 주변인들에게도 그럼요, 눌러주셔야죠. 채널 광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